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좁아지고 막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뇌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 아무 신호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여러분, 최근 다리가 무겁거나 저린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그 작은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5세의 이승호, 50년 가까이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며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5,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온 의사입니다.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그때 그 증상을 알아차렸더라면 입니다. 뇌경색은 사망률 1위의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뇌경색 환자의 85%가 발병 2주에서 한 달 전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느꼈지만 병원을 찾은 분은 10%도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반신마비, 말하기 어려움, 가족의 간병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67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셨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날 많이 걸어서 그런가 하며 넘기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딸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모셔다 드렸죠. 검사 결과 뇌혈관이 70% 좁아져 있었습니다. 조기 치료로 지금은 다시 공원을 거닐며 손주들과 웃고 계십니다. 반면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다리 저림을 나이 탓이라며 파스만 붙이셨죠. 사흘 뒤 부엌에서 쓰러지셨고 뇌경색으로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지금도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시고 가족들은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작은 신호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뇌경색의 7가지 다리 신호와 약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지혜가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리 상태를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경색의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근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 요즘 좀 무리했나 하고 가볍게 넘기셨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뇌혈관의 절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73%가 발병 한 달 전 이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이 신호를 무시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세 김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던 건강한 분이셨어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오른쪽 다리가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이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한쪽 다리가 말을 안 듣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운동이 부족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셨죠. 하지만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여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시며 병원에 가자고 하셨어요.
그 덕분에 김 어르신은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이 60%나 좁아져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죠. 조금만 늦었어도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생활 개선으로 김 어르신은 다시 공원을 거닐며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즐기십니다. 그 미소,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없어요. 이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다리로 가는 신경 신호가 약해지고 결국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미국 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증상을 경험한 분들은 3개월 내 뇌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무서운 숫자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행동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은 뭘까요?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며 양쪽 다리의 힘을 비교해 보세요. 간단하죠? 양팔을 뻗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면서 다리의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한쪽 다리가 유독 약하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하루 이틀 더 지켜보세요. 만약 이틀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뇌혈관 검사를 요청하세요. 이 작은 점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최근 한쪽 다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신호를 마음에 새기셨다면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발바닥에서 오는 이상 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뇌경색 경고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최근 발바닥이 무뎌지거나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미지근하게 느껴지거나 차가운 바닥을 밟아도 감각이 둔하다면 이건 뇌혈관이 보내는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뇌혈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을 겪은 분들 중 62%에서 뇌혈관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단서입니다. 68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매일 저녁 손주들과 마당에서 뛰어놀며 동네에서 젊은 할머니로 불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솜 위를 걷는 것 같아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따뜻함이 덜 느껴졌고 차가운 타일을 밟아도 감각이 흐릿했죠. 처음엔 나이 들면서 발이 좀 굳었나 하고 넘기셨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싶어 정형외과를 찾으셨지만 허리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불안해진 할머니는 신경과를 방문했고 검사 결과 뇌혈관이 65%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로 혈관을 관리하며 이제는 다시 손주들과 마당을 뛰어다니십니다.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 미소 뒤엔 안도감이 가득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혈관이 좁아지면 발바닥의 감각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뇌는 이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발바닥이 무뎌지거나 저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감각 저하를 겪은 분들의
54%가 평균 18일 이내에 뇌경색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여러분은 충분히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고, 조기에 발견한 분들은 대부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은 뭘까요? 일주일에 한 번,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꾹꾹 누르며 감각이 똑같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발을 번갈아 담가 온도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 발이 다른 쪽보다 덜 느껴진다면 그건 뇌혈관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검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허리 디스크와 혼동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허리 디스크로 인한 저림은 자세를 바꾸면 증상이 달라지지만 뇌혈관 문제는 자세와 관계없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71세 이수진 어르신은 발바닥 저림을 느끼고 이 방법을 실천하셨죠. 매주 감각을 확인하다가 한쪽 발의 온도 감각이 약한 걸 발견하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뇌혈관 협착을 조기에 잡아내 치료받으셨고, 지금은 동네 노래방에서 춤추며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지금 발바닥을 만져보시겠어요? 작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걸을 때 발끝이 땅에 자주 끌리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경고예요. 이제 세 번째 뇌경색 경고 신호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자주 끌리거나 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 적 있으신가요? 혹시 신발을 확인했는데 한쪽 앞부분만 유난히 빨리 닳아 있다면 지금 주목해 주세요. 이건 단순히 신발이 낡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발목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뇌혈관의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증상을 보인 분들 중 48%가 2주 이내에 뇌경색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72세 최동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동네 마실을 다니며 이웃들과 수다를 즐기던 분이셨어요. 늘 밝은 미소로 내 다리는 튼튼하다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걸을 때마다 발끝이 땅에 끌리는 소리가 나요. 신발도 이상하게 닳았어요. 최 어르신은 그냥 신발이 싸구려라 그런 거야 라며 웃어넘기셨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신발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신발 앞부분이 심하게 닳아 있었어요. 결국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하셨어요. 예방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최 어르신은 지금도 여전히 마실을 다니며 이웃들과 웃음을 나누십니다. 그때 아내의 세심한 관찰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뇌혈관이 좁아지면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의 신호가 약해집니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발목이 자연스럽게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죠. 하지만 뇌의 신호가 약해지면 발끝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결국 바닥에 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근력 부족이 아니에요.
뇌가 보내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쪽 신발이 유독 빨리 닳거나 걸을 때 촤촤하는 소리가 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증상은 뇌경색으로 가는 지름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은 뭘까요? 먼저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양쪽 신발을 나란히 놓고 앞부분이 얼마나 닳았는지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유독 심하게 닳았다면 그건 뇌혈관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에게 부탁해 보세요. 내 걸음걸이 좀 봐줘. 발끝이 땅에 끌리는 것 같아 라고요. 가족은 본인보다 먼저 이상을 알아차릴 때가 많습니다. 69세 이정자 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 걸을 때 오른쪽 발이 끌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덕분에 병원을 찾았어요. 뇌혈관 협착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아 지금은 동네 체육대회에서 걷기 대회에 나가신다고 하시네요. 이 간단한 점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아침에 더 두드러질 수 있어요. 밤새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침 산책이나 집 안을 걸을 때 유심히 살펴보세요. 걸음소리가 평소와 다르거나 한쪽 발이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틀 정도 지켜본 후 신경과를 방문하세요.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발을 떠올리며 한쪽이 더 다른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익숙한 길에서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 없는 낙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뇌경색 경고 신호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길을 걷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발이 헛디뎌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아, 내가 잠깐 한눈 판 거야 하며 웃어 넘기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뇌의 운동과 감각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뇌혈관의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한 달에 2번 이상 넘어진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5.7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이제 신호를 주목해야 할 때라고 말해줍니다. 69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명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활력 넘치는 할머니로 유명하셨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주들과 공깃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자꾸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면서 다리가 좀 약해졌나 하며 웃어 넘기셨지만 횟수가 늘어나자 불안해지셨습니다. 한 번은 부엌에서 접시를 들고 가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다행히 손자가 옆에서 붙잡아 줬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됐어요. 손자가 할머니, 이거 이상해요. 병원에 가봐요 라고 간청했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55% 좁아져 있었어요. 의사는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큰 사고를 피했다고 하셨어요. 치료 후 할머니는 다시 시장을 다니며 손주들과 웃음을 나누십니다. 그때 손자의 세심한 눈길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낙상이 생기는 걸까요?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의 운동과 감각을 조절하는 부위에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잡거나 발을 정확히 내딛는 능력이 떨어지죠.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도 갑자기 넘어지는 건 뇌가 도와줘 라고 외치는 신호예요.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74세 박진호 어르신은 계단에서 2번 넘어진 뒤 병원을 찾으셨죠. 뇌혈관 협착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동네 체육대회에서 걷기상까지 받으셨어요. 이 작은 신호를 알아차린 덕분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은 뭘까요? 낙상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작은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넘어지거나 휘청거린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10월 5일 거실 문턱에서 걸려 넘어짐 같은 식으로요. 한 달에 2번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신경과를 방문해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CT나 MRI로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내가 걷다가 자주 넘어지는 것 같아 좀 봐줘 라고 부탁하면 가족이 더 빨리 이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넘어지신 적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요즘 다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저절로 떨리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도 뇌혈관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이제 5번째 뇌경색 경고 신호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다리가 저절로 떨린 적 있으신가요? 멈추려 해도 도저히 멈춰지지 않는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건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다리 근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뇌혈관의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휴식 중 다리 떨림을 보인 분들 중 41%에서 뇌혈관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75세 김정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매일 저녁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손주들이 보내준 드라마를 보며 껄껄 웃으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즘 좀 피곤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다리를 주물러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해봤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지나도 계속되자 불안해진 어르신은 아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5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떨림은 뇌가 보내는 경고였어요. 제때 오셨기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치료 후 김 어르신은 이제 떨림 없이 저녁 드라마를 즐기시며 손주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고 계십니다. 그때 병원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떨림이 생기는 걸까요?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의 운동 조절 부위에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다리 근육을 제어하는 신호가 흐트러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떨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과는 다릅니다. 뇌가 도와줘 라고 외치는 신호죠.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70세 박미경 할머니는 다리 떨림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죠. 뇌혈관 협착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 부르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십니다. 이 작은 신호를 알아차린 덕분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은 뭘까요? 하루 5분.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다리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며 다리가 떨리는지 유심히 살펴보세요. 떨림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스마트폰으로 그 모습을 짧게 촬영해 보세요.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영상을 보여주시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점검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아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다리가 살짝 떨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다면 메모해 두세요. 신경과를 방문해 뇌혈관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CT나 MRI로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면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73세 이영수 어르신은 다리 떨림을 느끼고 영상을 찍어 병원을 찾으셨죠. 조기 치료로 뇌경색을 예방하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지금 다리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떨림이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아침마다 몸이 비틀거리는 균형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도 뇌혈관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제 6번째 뇌경색 경고 신호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 바닥이 울렁거리는 듯 하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이건 단순히 잠을 덜 자서 생기는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뇌의 균형을 조절하는 부위에 혈류가 부족한 뇌혈관의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을 보인 분들 중 58%가 뇌경색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신호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70세 한지영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낙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 걸을 때마다 몸이 왼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복도에서 벽을 짚고 걸어야 할 때도 있었죠. 나이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졌나 하며 웃어 넘기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걸을 때 자꾸 비틀거려요. 병원에 가봐요 라고 걱정하며 졸랐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귀 문제일까 싶어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지만 검사 결과 귀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신경과로 옮겨 뇌혈관 검사를 받은 결과 뇌혈관이 60%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때 오셨기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치료 후 한 어르신은 이제 다시 공원을 힘차게 걸으며 이웃들과 웃음을 나누십니다. 그때 손주의 세심한 눈길이 없었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균형 상실이 생기는 걸까요?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의 후순 환계, 특히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에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몸이 한쪽으로 기우거나 바닥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특히 아침에 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밤새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균형 장애를 겪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3.4배 높다고 합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72세 김옥순 할머니는 아침마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병원을 찾으셨죠. 뇌혈관 협착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으시고
지금은 동네 댄스 동호회에서 춤을 추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십니다. 이 작은 신호를 알아차린 덕분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은 뭘까요? 매일 아침 간단한 균형 테스트를 해보세요.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30초 동안 제자리에서 서보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로요. 만약 몸이 휘청거리거나 한쪽으로 기운다면 그건 뇌혈관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테스트는 1분도 안 걸리죠. 테스트 중 불안정하다면 메모해 두시고 신경과를 방문해 뇌혈관 검사를 요청하세요. CT나 MRI로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내가 걷다가 비틀거리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가족의 관찰이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이 간단한 점검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아침에 걸을 때 중심이 잘 안 잡히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뇌경색 직전의 가장 위험한 신호, 일과성 허혈 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이제 7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뇌경색 경고 신호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가 몇 분 뒤 정상으로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잠깐 어지러웠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주목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피로도, 일시적인 어지럼증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뇌경색 직전의 가장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TIA를 겪은 분들 중 72%가 3개월 안에 뇌경색으로 진행되고 그중 절반은 48시간 안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예요. 73세 김동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걸 낙으로 삼으셨어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의 대명사로 통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셨어요. 갑자기 왜 이래 하며 당황했지만 15분쯤 지나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기려 했지만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건 이상해. 당장 병원 가요. 그 말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이 큰 경색 직전 상태였어요. 의사는 제때 오셨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치료 후 김 어르신은 다시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즐기십니다. 그때 부인의 빠른 판단이 없었다면 지금은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TIA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곧 회복되죠. 하지만 이게 다행이다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TIA 후 90일 이내 뇌경색 발생률은 15-20%에 달합니다. 특히 절반은 48시간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71세 박순옥 할머니는 TIA 증상을 느끼고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조기 치료로 뇌경색을 막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동네 마트에 장보러 다니신다고 하시네요. 이 신호를 알아차린 덕분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천은 뭘까요? TIA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10월 17일 오전 8시 오른쪽 다리 힘 빠짐 10분 뒤 회복 같은 식으로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이건 골든타임입니다. 48시간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 있으니 괜찮아졌다는 생각에 방심하지 마세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CT나 MRI로 뇌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이런 순간적인 증상을 겪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뇌경색의 7가지 다리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음은 이 위험을 막기 위한 실천적인 예방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뇌혈관 건강의 핵심 열쇠인 혈압과 혈당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뇌경색을 예방하는 첫 번째 실천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혈압과 혈당 조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뇌경색의 문을 잠그는 열쇠와도 같아요. 이상적인 혈압은 112/80mm/Hg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180/80mm 이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혈당은 공복 상태에서 100mg로 DL 미만, 식후 2시간은 100mg/40mg DL 미만이 이상적이죠. 혹시 오늘 아침 혈압을 재보셨나요? 아니면 최근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셨나요?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76세 장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 할머니는 동네에서 건강한 할머니로 유명했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산책하며 웃음을 나누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저리고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이 탓인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사실 할머니는 몇 달 전 고혈압 약을 임의로 끊으셨던 터였습니다. 혈압이 괜찮아 보이니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지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후 다리 저림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불안정했고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관리법과 식후 혈당 조절 방법을 배우셨어요. 흰쌀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식사 때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셨죠. 몇 달 뒤 할머니는 다시 공원을 힘차게 걸으며 이제 다리가 가볍다고 웃으셨어요.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왔습니다. 왜 혈압과 혈당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고혈압은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을 좁히거나 막히게 만듭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혈압이 급등하는 조조 고혈압은 뇌경색 위험을 높이죠.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뇌경색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뇌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74세 이영호 어르신은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다리 저림을 없애고 지금은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며 노년을 즐기십니다. 이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은 뭘까요? 먼저 가정용 혈압계를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기상 후 30분, 저녁 취침 전 2시간, 하루 2번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측정 전 5분간 편안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팔을 심장 높이에 두세요. 혈압 수치를 노트에 기록하고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절대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지 마세요. 약을 끊으면 혈압이 급등해 뇌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해요.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식사할 땐 채소를 먼저,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혈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과자나 달달한 음료는 피하고 견과류나 소량의 과일을 식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 간단한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뇌경색 위험을 줄이고 지금은 동네 노래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를 떠올리며 오늘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제 다음 예방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콜레스테롤 관리와 운동,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도 뇌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열쇠예요. 이제 뇌경색을 예방하는 마지막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뇌경색의 문을 굳게 잠그는 방패 같은 존재예요. 특히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0mg보다 DL 미만으로, 고위험군이라면 100mg보다 DL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 5회 30분 빠른 걷기, 금연, 하루 7시간 숙면, 그리고 물 1.5-2리터 섭취를 실천하면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몇 걸음 걸으셨나요? 아니면 최근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보셨나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열쇠입니다. 80세 이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민수 어르신은 동네에서 건강장수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손수장을 보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몇 년 전 다리 저림과 피로감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뇌경색 위험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 어르신은 식단과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죠. 기름진 삼겹살 대신 고등어와 연어를 자주 드시고 흰쌀밥은 잡곡밥으로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7칠 홍건보 걷기를 시작했고 30년 피우던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LDL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뇌경색 위험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80대인데 60대 같아요라며 웃으십니다.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에서 왔어요. 왜 콜레스테롤, 운동,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기름 찌꺼기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히거나 막아버립니다. 반면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27% 낮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담배와 술은 뇌혈관의 최대 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며 금연 1년 후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도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죠.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77세 박영자 할머니는 생선 위주 식단과 매일 오후 고선보 걷기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지금은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은 뭘까요? 먼저, 식단을 점검하세요. 기름진 고기 대신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세요. 오메가3인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호두나 아몬드가 좋아요. 올리브유로 요리하고 녹황색 채소와 블루베리를 자주 드세요. 다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세요. 빠른 걷기가 가장 쉬워요. 아침 기상 1시간 후 15분부터 시작해 점차 30분으로 늘려보세요. 만보계를 사용하면 하루 7 종권보, 익숙해지면 실종 콤보를 목표로 하세요. 무릎이 약하시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전화해보세요. 술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고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루 7시간 숙면과 물 1.52리터를 챙기세요. 기상 직후와 식사 전후 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79세 김철수 어르신은 금연과 걷기로 뇌경색 위험을 낮추고 지금은 손주들과 등산을 즐기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몇 걸음 걸으셨는지,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뭘 드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신호와 예방 전략을 살펴봤으니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정리하며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다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결론과 행동 촉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7가지 경고 신호와 이를 막기 위한 5가지 실천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쪽 다리 힘 빠짐, 발바닥 감각 저하, 발끝 끌림, 이유 없는 낙상, 다리 떨림, 균형 상실, 그리고 일과성 허혈 발작까지. 이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혈압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은 뇌경색을 막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열쇠가 될 거예요. 78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박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고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려 하셨죠. 하지만 손녀의 할머니, 병원에 가봐요 라는 말에 병원을 찾으셨고 뇌혈관 협착을 조기에 발견했어요. 치료와 생활 개선으로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20년 젊어진 기분이야 라고 웃으십니다. 그 변화는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에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5분, 다리 상태를 점검하며 양쪽 다리 힘과 감각을 비교해보세요.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기록하고 흰쌀 대신 잡곡밥,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을 드세요. 하루 7,9원보 걷기와 물 2리터 마시기를 잊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뇌경색의 위험을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걸 다 어떻게 해? 라고 걱정되신다면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오늘 혈압 쟀나? 라는 메모를 붙이거나 신발 옆에 7,2건보 걷기 라고 적어두세요. 이 작은 메모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지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함께 다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혈압을 쟀더니 130/80이었어요. 라거나 다리가 좀 무거워서 점검 시작했어요. 같은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채널에서 더 많은 건강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 이미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걸음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